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 시간에는 정면 인터뷰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당원 총투표가 있었는데요. 부결이 됐습니다. 최악의 혼란은 막았다는 평가지만은 찬성률이 40.75%를 기록한 만큼 또 다른 당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대위원장 이은주입니다. 네. 자, 당원 총투표에서 비례위원 총사퇴 권고안이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찬성한 당원의 비율이 40%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찬성하신 당원 또 반대하신 당원 모두 일치된 목소리는 당의 강력한 혁신과 재창당을 주문한 것입니다. 네. 다만 그 혁신과 재창당을 이루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실제 반대 투표 운동을 한 당원들도 투표 운동 기간 동안 의원단이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혁신을 촉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원 총투표의 가부를 떠나서 그러한 당원들의 요구와 의지를 저희 의원단은 무겁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 안고 앞으로 혁신과 재창당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혁신과 재창당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투표 결과를 떠나서 비례대표 총사퇴 찬반 투표는 역대 정당에서 유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수습에 그만큼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비례대표 의원들이 오늘 또 새로운 각오도 밝히긴 했습니다. 지금 뭐 분골 쇄신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의원단 활동에 있어서 당원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토론하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성찰하고 당장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부터 더 헌신하고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청 플랫폼 특고 등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세입자 또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가계부채 시달리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키는 3대 민생 중점 과제와 개혁 과제에 매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는 자부심을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투표를 요구했던 측에서는 정의당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 또 대선과 지선 패배 책임이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 사퇴 권고안으로 이어진 건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혁신과 재창당을 통해서 당을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뭐 지금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이제 3대 민생 중점 과제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런 거로 다 충분하게 다 지금 당원들의 불만도 다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조금 아니죠. 이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의 강력한 혁신 그리고 재창당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당원과 시민들이 다시는 실망하지 않도록 제대로 혁신할 의무가 의원단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투표 과정에서 당내 이제 차이와 이견이 존재하는 거 우리가 이제 발견한 거죠. 근데 이 차이와 이견은 당의 성장 동력이 살아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또 성장통으로 만드는 건 통합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표에 찬성한 당원 또 반대한 당원 또 참여하지 않은 당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는 거 그것이 궁극적인 과제고요. 9월 17일에 예정된 당 대회가 그런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당원 총투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좀 뼈아픈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지역에서 반대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역별로 이제 조금씩 편차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분석을 좀 더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
사회적 통합의 노력을 위해서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좀 이제 결과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세부적인 평가는 조금 더 진행 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애초에 이제 비대위를 꾸릴 당시에 당직 선거를 통해서 혁신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계획에 변동은 없는 거죠? 네, 변동은 없는데 그 당원 총투표 발의 일정 때문에 네. 당 정국위에서 선거 일정을 조금 수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9월 27일이 혁신 지도부 선출 예정일이었는데 차기 지도부 선거가 9월 23일 날 공고되고 10월 중순경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0월 중순으로 일단 네. 수년되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취임 직후에 이은주 비대위원장을 찾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사실 이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대결 정치가 아니라 네. 대화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라 당부를 드렸습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 민생 과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정의당이 하반기 국회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협력을 요청드렸고요. 네. 또 무주택 세입자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 주거급여법, 주거기본법 개정 이 부분에 대한 요청도 또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지금까지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을 좀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사실 뭐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만이 아니라 타 정당과의 관계 설정은 그 이전에 정의당이 힘없고 가난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의당의 원칙, 이것이 제대로 쓰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실제 지난 시기 저희가 비판받고 변화를 촉구받은 정의당의 모습은 바로 이런 정의당의 원칙과 노선, 정체성이 흔들려 보이고 네. 그리고 타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 그 원칙이 끝까지 살아 있어야 하는데 네. 당시에 이제 정세 상황을 앞세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비판받은 지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당 비대위 10년 평가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좀 많은 당원이나 활동가들이 이제 공감을 했고요. 네. 이러한 평가를 담은 평가서가 오늘 당 대회에서 이제 확정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의당이 해나갈 연대, 연합, 공조는 기본이 정의당이 대변해야 할 가난하고 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은주 의원께서는 환노위 소속이시잖아요. 조금 전에 뭐 노란봉투법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이제 노란봉투법의 원래 이름이죠. 네. 예, 이거 이제 개정에 힘을 쏟고 계신데 개정안의 발의 배경.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 대한 손배 가압류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손배 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 또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특히 이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서 계획된 거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실제 뭐 이번 최근 사례도 아실 겁니다.
파업 중인 우리 하이트 진로 노동자에게 네. 27억 7천만 원 가량의 가압류가 포함된 손해배상이 청구됐죠. 또 파업이 끝난 그 대우조선 해양의 경우 네. 또 노동자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수십억, 수백억 원의 규모는 이런 손배가 실제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배가 아니거든요. 예. 파업 기간에 영업이익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노조에게 물어내라는 건데 예.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그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억압하면서 예. 결국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하지 마라고 예. 겁박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국민의힘과 또 사측에서는 이 노랑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소송까지 막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소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는 예.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개별적인 그 근로자나 노동조합한테 손배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법 파업의 문제가 아니라 예.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배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해서 직접적인 손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업 기간 전체를 거쳐서 영업이익까지 포함해서 물어내라. 즉, 그 목적 자체가 불법 합법을 넘어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겁박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불법 파업이 왜 발생하는지도 되묻고 싶는데요. 예. 원청이나 플랫폼 대기업은 엄연히 실질적인 사용자입니다. 네. 사장이죠. 네. 근데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파업이 다 불법 파업으로 몰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업과 관련 없는 것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